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에도 무릅쓰고 사명감으로 악전고투하며 환자와 함께하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듯이 북반구의 코로나19 대유행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확진 환자 대폭 증가로 인해 의료진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장기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제는 의사와 사회 정치에 대한 다소 큰 담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의사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 의사 구속이 반복되고 있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반드시 법 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원 동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개원협회는 진료 환경을 개선하여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한국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오늘 심포지움 자체가 이제 의사와 사회 그리고 정치라는 주제인데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의료제도라든지 의료 정책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만의 독특하다고 하면 독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기형적이라고 하면 기형적일 수도 있는 의료보험 제도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서 일단은 나중에 뒤에 나와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하고 앞쪽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의 개념과 의료보험 관련된 내용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보장에 관해서 헌법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국민을 보호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이제 해야 된다 국가에서. 근데 그 사회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역사는 뭐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무엇이 가장 문제인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한번 밝혀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핵심은 바로 3저 구조입니다.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이 세 가지 3저 구조가 지금의 기형적인 한국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 3저 구조에서 저부담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부담에 익숙한 국민들은 몇천 원의 보험료 인상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는 경제적 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몇백 원 올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만 저부담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이제 사보험도 많이 가입을 해 있죠. 그래서 말이 저부담이 실제로 부담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이제 국민 전체 지출 중에서 이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가 우리나라는 이제 GDP 대비 7.6%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경상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1인당 경상의료비가 10년간 연평균 6%씩 상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곧 상승률이 증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조만간 OECD 평균을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경상의료비에서 국민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내는 이제 사보험에 내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보험에 내는 비용을 다 합친 게 경상의료비인데 이 경상의료부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에
한국은 전체 OECD 평균이 72.3%인데 반해서 한국은 54.5%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지출이 적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하지만 실손보험 등의 의료 관련 사보험 가입률이 2016년도 기준으로 68.4%입니다. 가입 건수는 2017년도 기준으로는 3,419만 건이니까 국민 거의 70%, 지금은 아마 거의 70%가 넘지 않겠나 싶은데 70% 가까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건강보험은 진료비 및 급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지출이 함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의 각기 다른 의료 이용 욕구를 획일적인 단일 공보험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고, 바로 이 부분이 실손보험이 사라질 수 없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보장률이 늘지 않아도 실제로 의료 이용량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의학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신의료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신약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그때마다 전부 다 건강보험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비급여 항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방만한 건강보험 운영과 잘못된 의료 정책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방보험을 분리한다, 선택 분업을 통한 조제료 절감을 한다, 포퓰리즘 의료 정책을 폐기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현 의료 수가의 원가 보존율이 78%에 불과하고 의원급 같은 경우는 70%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전에 그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에서 해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실제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원가 보존율을 책정해 보면 더 낮을 것이다. 그래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이제 추정해 보기로는 이제 70%에도 못 미치고 의원급은 60%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과 수가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가격은 아니고요. 몇 년 전 가격인데 지금은 좀 올랐습니다. 위내시경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영국, 싱가포르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대장내시경은 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술 관련된 수가들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수가의 현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수가가 낮으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당연히 수가가 낮으니까 진료량을 늘리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원 병상과 진료량이 증가하고 검사 처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부담으로 늘어나는 의료 이용 수요를 의료기관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최대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이제 경영이 유지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의사의 행위료에 비해서 검사 비용이 원가 보존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검사를 많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CT와 MR의 보유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비급여 의료 행위가 역시 증가를 합니다. 이거는 뭐 정부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급여 수가가 워낙에 원가보다도 낮기 때문에 비급여를 의료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의료기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 의료 행위가 증가하고, 또 이제 저수가 때문에 이제 의료인들은 업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환자를 많이 봐야 되고 더 많은 의료 행위를 해야 이제 보존이 되니까 이제 의료인들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의료인들의 이제 특히나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의료 사고의 위험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게 결국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니까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수가를 낮은 거를 어떻게든 편법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법 피해 의료 행위와 같은 불법 의료 행위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학병원에 피해가 없는 병원이 없죠. 그 대형 병원들의 경우는 그 많은 진료량과 중증도 높은 환자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를 그렇게 많이 고용을 하면 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늘리고 불법적인 걸 알면서도 피해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가 낮다 보니까 의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발전이 안 됩니다.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이제 인프라 확충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국내 이제 그래서 그 의료 관련 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제가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한국의 세계 보건의료 산업 비중을 보면 의료 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전부 다 굉장히 전 세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결국 산업 발전도 안 되고 있다, 저수가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3조 구조와 함께 또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단일 공보험제, 이걸로 인한 관치 의료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지정제 내용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 이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단일 공보험제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관치 의료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로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틀에 강제로 묶어두고 건강보험의 운영 주체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으로만 단일화 시켰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보험자 사이 관계가 수직 구조입니다. 무조건 갑을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갑을 관계 때문에 이제 정부가 시키고 심평원이 시키는 대로만 이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관치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걸로 봐지고, 이 관치의료는 결국 의료의 획일화를 불러오고 질저하를 이제 일으킨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치의료 자체가 지금 뭐 문재인 케어라든지 각종 이제 의료 악법들 나오는 것도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은 정부가 이제 이 의료 정책이라든지 보험을 다 쥐고 흔들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에 악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표를 이제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의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 공보험 체제지만 실제로 다보험 체제인 나라가 많습니다. 각자의 이제 장단점이 있죠. 다보험 체제의 장점은 가입자에게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고 경쟁을 통해서 실력 없는 의료 제공자를 도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병원의 의료에 대해 타당성을 묻기 때문에 과잉 진료라든지 과잉 시술이 억제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의료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병원 선택권에서 국민들이 조금 선택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현재 단일 보험자 체제보다는 저는 다보험자 체제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한국 단일 공보험 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재정 누수가 심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였죠. 근데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적자 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성 없는 급여 기준을 통해서 과소 진료와 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평의학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심평을 시킨 대로만 하다 보면 질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보공단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정부가 시킨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공단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의료가 이용될 수밖에 없고, 의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도태도 일어나지 않는다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변화만이 살 길이 아닌가. 대안은 무엇인가? 제가 여기에 이제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들을 좀 넣어놨는데, 이거를 다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은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참 좋은 것들도 많고 배울 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극도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낮습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007년에 11.8%에서 2012년에는 10%, 2015년에는 9.2%로 계속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상수 기준으로는 이제 민간 의료기관이 이제 뭐 민간 의료의 이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마저도 공공의료 비중이 24.9%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10%가 안 되죠.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필수 의료나 입원 의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많이 공급을 하고, 국가주도 의료 정책이나 보험 정책도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을 시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이제 적용시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압적인 단일 공보험 체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보험제도 도입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NHA, 그러니까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국민보건 서비스, 영국이나 북유럽처럼 이제 국민보건 서비스를 하지 않는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보험자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단일 공보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건강보험 가입과 선택의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민간 의료 공급자가 보험자 계약 여부나 수가 결정의 자유도 역시 없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엄청나게 부족함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이제 이 단일 공보험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은 무엇이냐? 이 대안은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는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중환자의료, 중증질환 치료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필수 의료 분야가 민간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관련 수가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가 인상이 어렵다면 필수 의료 분야의 국가 책임제를 도입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의 보험자 간 경쟁을 통해서 보험자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현재 단일화된 공용화된 단일 공보험 체제로는 이 공보험 자체가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화 되기 때문에 관료주의, 비효율, 복지부동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험자 간 경쟁이 없어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운영이 방만해질 수밖에 없어서 복수의 보험자를 운영하여 상호 견제 및 경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 가입과 선택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험 가입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서 다양한 보험 상품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분야는 의무 선택을 하게 하고, 이 외의 분야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상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한방보험, 치과보험, 비급여보험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사보험으로 가입하는 비율을 줄여 나가는 방향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가입자와 보험자 사이 정보 비대칭성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도 가입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가입자 이중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사보험 공보험 이제 양립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당수 국민들이 이제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 역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이제 보험사들이 내놓은 실손보험 상품들 자체가 대부분 보장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중복 보장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가입자들이 이제 모랄 해저드에 잘 빠져듭니다. 그래서 필수보험과 선택보험을 분리를 해서 가입자가 중복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국민 의료비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 공급자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체제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보험자와 계약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주어져야 되고, 1, 2, 3차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동일 전달 체계 내에서 의료기관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자에게 계약의 자유와 일정 수준의 가격 결정권이 보장이 되어야 이제 동등한 협상이 가능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정책 결정은 지금 포퓰리즘 정책이 양산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정책 결정은 의료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의 자문에 따를 것을 법으로 이제 정하고, 자문기구의 독립성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정책의 결정은 국회 승인을 받은 중립적인 의료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의 자문에 따르도록 하고, 기구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포퓰리즘에 의료가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8가지 원칙을 저는 이제 대안으로서 제안을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